12월 28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선입니다. 오늘은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원주 지역 아침 기온 현재 영하 6도인데요. 어제보다 6도가량 높아 추위는 덜합니다. 한낮에도 4도까지 오르는 등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새해로 넘어가는 주 후반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세밀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도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원주시 확진자로 분류돼 발생한 데 이어서 원주 남부시장 상인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원주 지역 코로나19 확진 현황과 대책 들어보고요. 또 농림축산부의 농촌축제 지원 사업에 원주시 3개 마을 축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원주 지역 3개 마을의 농촌축제 지원 사업 선정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고요. 또 강원도민일보 문화체육부 김지연 기자 연결해서 한 주간 돈의 이슈 챙겨보겠습니다. 12월 28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 대표 구도심 우산동 도시재생이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우산동 도시재생이 올 9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삼수 도전 끝에 선정된 데 이어 최근 구체적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추진 유형은 일반 근린형으로 총 971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4년간 대학과 마을이 함께 상생으로 그린 꿈을 피우는 우산 마을이란 테마로 추진됩니다. 월 최대 1인당 6만 원이 지급되는 군용기 군사격장 소음 보상 지역이 고시된 가운데 횡성 지역 내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 지역이 재심의 끝에 상향 조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원주 8전투 비행단이 상주하는 원주 비행장 등 군용 비행장 41개소와 군사격장 49개소를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된 지난해 11월부터 1에서 3종 구역별로 1인당 월 6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소음 피해 보상금을 소급 지급하게 됩니다. 평창군이 내년 봄철 반복되는 가뭄 피해에 대비해 농업용 관장 개발과 둔벙 조성 등 가뭄 대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평창군은 최근 군내 8곳의 농업용 관장 개발 사업을 마무리한 데 이어서 내년에 관장 4곳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며 올해 농업용 관장 개발은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군내 8곳에 굴착해 최근 마무리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원주시 확진자로 분류돼 발생한 데 이어서 원주 남부시장 상인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원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원주 조종용 부시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조종용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원주 지역 코로나19 제2차 유행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게 됐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예. 지금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이후에 전국적으로 아마 확진자가 증가해가지고 도내 확진자가 연이어 한 100명을 넘고 있는데요. 원주시에서도 12월 둘째 주 평균 25.3명에서 지난주 평균 38.7명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대부분 학교와 복지시설, 시장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12월 확진자 779명 중에 고등학생 이하 확진자가 157명으로 약 20%, 60세 이상 확진자가 210명으로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이 늦었던 10대와 백신 2차 접종 후 시간이 경과해 면역도가 떨어진 어르신 등 돌파 감염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반드시 3차 백신 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원주 남부시장 상인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24일 오전 상가가 폐쇄됐습니다. 예. 원주에서 코로나19로 이렇게 전통시장이 폐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럼 이 감염 경로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고 또 몇 명의 상인들이 확진을 받았는지요?
예. 지난 12월 23일 남부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께서 확진되면서 12월 24일 역학조사와 방역을 위해 남부시장을 폐쇄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6일까지 194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서 24일 22명, 25일 11명, 26일 6명이 추가 확진되어서 남부시장 상인 29명, 가족 등 기타 확진자가 11명으로 총 40명이 집단 감염되어서 27일 현재 남부시장 1층은 시장 상인을 비롯한 경비원 등 모든 인원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아 격리 중인 상태입니다. 예. 네. 그럼 시장은 아직도 폐쇄 그렇습니다. 중인가요? 언제까지 폐쇄됩니까? 네, 지금 아직까지 그 감염 경로 조사 중에 있어가지고 이 감염 조사가 좀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진자가 식당을 다녀가면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게 된 건가요? 원인은 어떻게? 동선을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최초 확진자는 상간의 상인입니다. 주요 동선은 남부시장 내로 파악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 내 인근 상인들을 대상으로 즉시 지금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장 내 20명의 확진자가 확인돼서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 재단 문자를 발송하고 상간의 상인들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진단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남부시장 상인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 중에 있고요. 주변 점포 상인이 확진된 경우에는 상인의 가족 및 접촉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해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빠르게 차단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아직 감염 경로는 파악이 안 돼? 현재 최초 확진자는 감염 경로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네. 자, 현재 확진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하는 과정에서 병상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강원도와 원주의 확진자 어떻게 좀 치료받고 있고요? 이 남부시장 상인들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강원도 병상 현황이 도가 전체 병상 현황을 관리를 하는데요. 569개 중에 392개가 사용 중으로 가동률이 지금 현재 68% 정도 되고요. 그중 중환자 전담 필요 정상은 42개 병상 중에 31개가 사용 중으로 가동률이 한 7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근 확진자가 급증됨에 따라서 우리 원주의료원 병상을 120개에서 150개로 지금 확대하였고요. 확진자 치료는 11월 26일부터 재택 치료 중심으로 전환돼서 특별히 입원 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와 환경인 경우 외에는 대부분 재택 치료 중심이기 때문에 병상 문제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남부시장 무더기로 확진이 됐는데 시장 상인들이 거의 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태는 어느 격리한 건지 지금 그렇게 중증보다는 지금 재택치료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전부 3차 접종, 2차 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학생들보다는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오미크론은 아직 아직까지 거기서는 오미크론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코로나19 감염이 점차 증가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백신 접종이 지금 저희가 전국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12월 26일 18시 기준으로 해서 기본 접종 완료자는 81.8%인 28만 6천 명. 그 다음에 12월 집중 시행 중인 3차 접종은 26.6%인 9만 3천 명이 지금 접종을 마쳤는데요. 2차 접종자의 중증 환자 비율은 100명 중 0.8명인 반면에 미접종자는 4.2명으로 접종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3차 접종률 증가와 함께 확진자는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 3차 접종을 종료하여 중증 환자 비율을 줄여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차는 예약을 해야 됩니까? 3차도? 3차도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3차 접종을 많이 안 하셔가지고 예약하시면 바로 그날도 바로 가능하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원주 지역에서 연이어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문자로는 하루에 55명이 발생했다. 그렇지, 한 50명대 지금 저희가 평균 38명 정도 되니까 문자를 아마 받았는데 이 부분이 세계적인 국내 다 같이 판단의 현상이긴 하지만은 원주가 아마 수도권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해서 예보의 기류가 활발하다 보니까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한 인구가 계속 늘면서 성장 발전하고 있는 도시라는 점도 확진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의 방역 강화 대책을 따라서
철저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이어가면서 지금 이제 확산이 우려되는 오미크론에 대한 조기 탐지를 위해 PCR 시약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제 기존 유전체 분석 시 3 내지 5일이 소요됐는데 여느 때는 30일부터는 오미크론 판별까지 약 3시간이 소요돼서 지역 내 발생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고 감시를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광주 여행객이 원주 다녀가면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원주에선 처음으로 발생되기도 했는데 그 3명 이상으로는 더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확산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예. 자, 이번 확진 판정으로 원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시민들 불안이 좀 재점화되고 있는데요. 원주시에선 현재 코로나19 방지 대책 어떻게 좀 세우고 계십니까? 예, 앞서도 이제 코로나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는 방역 대책과 역학조사 등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에 따른 단계별 다양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자율적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불효불급한 모임이나 행사는 스스로 좀 자제해 주시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마 내년이 이제 이민년인 만큼 범위 좀 내려와서 코로나 등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정리돼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활기찬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로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역 대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시 조종용 부시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 8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부의 공모사업인 농촌축제지원사업에 강원도가 최다 선정이 됐습니다. 원주에서도 세계 마을 축제가 선정됐다고 하는데 이 소식 추인의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원주시 세계 축제가 농촌축제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하는데 어떤 축제인지 또 이렇게 선정이 되면 뭐 특별히 지원 받는 게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농림축산부의 농촌축제 지원 사업은 농촌 지역 주민들이 주도로 개최하는 마을 단위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화합, 전통 계승, 향토 자원 특화 등의 주제로 진행되는 축제들인데요. 올해는 전국 133개 마을이 이 공모 사업에 신청했는데요. 도내에서는 12개 마을이 선정되면서 전국에서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축제가 선정됐습니다. 원주에서는 지정면 2개 축제와 판부면 1개 마을 축제, 이렇게 총 3개의 마을 축제가 선정됐는데요. 지정면의 삼겹살 축제와 조롱박 축제, 판부면의 고유놀이 한마음 축제가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농식품부는 신규 축제엔 최대 1,200만 원을, 2년차에서 5년차 농촌 축제에는 최대 1,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촌 자원을 활용한 축제를 열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원주 농업기술센터 지설이 주무관 이야기입니다. 농촌 축제는 이제 공모를 통해서 이제 선정이 되는데요. 이제 조금 더 많은 홍보로 많은 마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선정된 판부면 금대 1위에서 마을 사람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유놀이 한마음 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행사를 진행하진 못했고 비대면으로 사진 전시나 투표 같은 걸로 진행을 했는데요. 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주시고 농촌 축제에 대해서 관심과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제 농촌 축제가 하나둘씩 선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마을 분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좀 더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많은 곳이 선정되고 이제 농촌 축제를 할 수 있는 마을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원주에서 진행되는 마을 농촌 축제 사실 좀 생소한데 원주 마을 축제는 어떤 축제들인가요?
네, 먼저 판부면의 고유놀이 한마음 축제는 2019년부터 금대이리 마을의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축제입니다. 비석치기, 제기차기, 오재미 넣기, 사방치기, 강강술래와 같은 전통 놀이와 외국 전통 놀이를 진행하고요. 내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5일간 치악산 국립공원 제1주차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정면의 삼겹살 축제는 올해 처음 개최됐는데요. 금돈 돼지문화원의 먹거리 자원과 월송 이리 마을의 인적 자원을 결합한 축제입니다. 축산업체와 지역 주민이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는데요. 바베큐 파티와 전통 음식 만들기, 또 옛날 전통 놀이가 진행되고요. 내년 4월 돼지문화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정면의 조롱박 비축제도 주민 중심으로 이뤄지는 축제인데요. 원주 기업도시 가까이에 있는 가곡리 주민들이 여는 축제입니다. 가곡리 농원과 도로변에 조롱박 빛을 설치해 마을을 아름답게 꾸밀 예정이고요. 이 조롱박 그림을 전시하고 마을 농산물로 향토 음식을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됩니다. 내년 7월 말에서 8월 초 4일간 개최되고요. 판부면 고유놀이 한마음 축제를 진행하는 금대이리 박영학 이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마을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나 와서 이제 즐기고 갈 수 있는 상시 고유놀이 체험장을 이제 운영하고, 금대리 하면 고유놀이 또는 뭐 전통놀이,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에요. 이제 우리 그 금대리가 중앙선이 폐철되면서 또아리꿀 일대가 이제 관광화가 되잖아요. 이제 우리 마을에서 이제 추진 중인 이제 기업형 새농촌 건설을 이제 그 연계해서 초가집 뭐 민박 체험과 이제 고유놀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사라져가는 우리 그 옛놀이를 좀 지속적으로 여러 사람이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장착시켜서 나갈 것이니까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금대리에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번 사업에 선정되진 않았지만 원주에 또 다른 마을 축제가 많다고요? 어떤 축제가 있습니까? 네, 원주 용술골에서 진행되는 꽃 양귀비 축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주민 주도로 처음 축제가 개최됐는데요. 개최 후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원주 대표 마을 단위 농촌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곳은 원주 농촌체험 휴양마을 10곳 중 소득이 가장 높을 정도로 앞으로도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되는데요. 꽃 자료실 부스에서 다양한 꽃 이야기를 접할 수 있고요. 서곡사리 부녀회가 준비한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꽃 양귀비가 함유된 감자떡, 아이스크림, 슬러시, 식혜가 준비되고요. 또 양귀비를 모티브로 한 비누, 문구류와 같은 기념품과 주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각종 농산품도 판매됩니다. 농림부의 이번 지원 사업으로 앞으로 다양한 이런 마을 축제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원주 강마을의 특색을 살린 농촌마을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이 지역의 매력을 좀 널리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주에서 이렇게 많은 축제가 또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축하드리고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간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강원일보 문화체육부 김지원 기자 연결해서 도내 이슈 알아봅니다. 김지원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지난해 강원도 지역 총소득이 코로나19발 경기 악화로 43조 원대에 그치면서 전국 최하위권으로 곤두박질 쳤다는 소식이네요. 네, 강원도의 경제 성장률 역시 마이너스로 역행하는 등 코로나 타격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강원도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의 지역 총소득은 43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인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과 제주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은 수치인데요. 도내 총소득이 전국 대비 차지한 비중은 2.2%에 불과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 역시 2% 감소세를 기록했는데
이 중에서도 문화와 기타 서비스업이 무려 20.1% 급감했고 숙박과 음식점업도 12% 줄면서 코로나 확산에 따른 대면업종 중심의 생산 타격이 뚜렷했습니다. 다만 지자체, 일자리 사업 및 투자 등으로 공공행정의 생산은 3.2% 늘었습니다. 이 코로나 여파를 피하지 못했던 자영업계의 피해가 공공에 비해서 심했다는 점이 경제지표에서 고스란히 좀 방증된 셈이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의 경제 성장률은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실제 지난해 도의 경제 성장률은 2% 떨어지며 전국에서 7번째로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하락폭은 5.3%포인트에 달했는데 더욱이 2017년 4.1%, 2018년 1.9%, 2019년 3.3% 등 수년간 줄곧 성장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해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전국의 평균 경제 성장률인 마이너스 0.8%보다는 1.2%포인트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관광 및 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았던 강원도 경제가 코로나19에 따른 생산성 급감 이후 경제 성장률마저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향후 미래 첨단 청정산업 육성과 지역산업 체질 개선, 고용 안정망 강화 등으로 도민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정 역량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최하위권이다. 예,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 강원도 내 대학을 나온 졸업생 3명 중에서 1명은 미취업 상태로 아직 집계됐나요? 네, 코로나19로 채용 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1인 창업과 해외 취업이 위축되면서 나타난 결과인데요. 전국 취업률은 2011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7일 발표한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강원도 내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취업률은 64.1%로 전년 65.7%보다 1.6% 떨어졌는데요. 전국 평균 65.1%에 미치지 못했고 17개 시도 중 11위에 그쳤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은 전문대와 대학, 일반 대학을 포함하는데 이 중 도내는 대학 졸업생 취업률이 61%로 가장 낮았고 전년보다 2%가 낮아져 하락폭도 가장 컸습니다. 반대로 대학원 졸업생이 취업률 81.4%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도내 대학 또 대학원 졸업생이 연말까지 1년 동안 직장 생활을 이어갔는지 살펴보는 이 유지 취업률은 79.4%로 전년보다는 0.8%가 하락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함께 취업자의 18.9%는 1년 내에 이직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실상 도내 졸업생이 느끼는 일자리 만족도와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암울한 취업 현실에 대학 졸업을 늦추는 경우도 일상이 되고 있는데요. 대학알림이 공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강원대 휴학생 6,123명에 이르고 114명은 졸업 유예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7월 통계청 발표에서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졸업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4년 3개월이었고 같은 조사에서 대학생 47%는 휴학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 취업이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관계부처 및 대학과 협력하며 진로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일보 문화체육부 김지원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캔의 겨울 이야기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